오늘의 이야기. 팥죽 귀신과 처용,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1부 귀신도 편식한다. 팥죽에 숨겨진 핏빛 비밀.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이제 곧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밤이 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분들이 활동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귀신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동짓날 뭘 먹죠? 네, 팥죽입니다. 그것도 아주 시뻘건 팥죽이죠. 그냥 맛있어서 먹는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섬뜩하고도 어이없을 정도로 웃긴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중국 고대 신화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형투세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긴데요. 공공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역대급 금쪽이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썽쟁이 아들이 하필이면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날 덜컥 죽고 맙니다. 보통 죽으면 저승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 죽어서도 말썽입니다. 저승에 안 가고 역질 귀신, 즉 전염병을 퍼뜨리는 악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만 되면 이 귀신이 나타나서 열병을 옮기고 아이들을 아프게 하니까요. 다들 벌벌 떨면서 공공씨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귀신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니 어쩌면 좋소. 그때 공공씨가 한숨을 푹 쉬며 기가 막힌 비책을 내놓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생전에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던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였을까요? 부적? 칼? 아닙니다. 바로 팥이었습니다. 걔는 팥만 보면 질색을 하고 도망갔으니 팥죽을 쑤어 뿌려보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죽이는 악귀가 고작 파탈이 무서워서 도망간다니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은 팥죽을 쑤어 대문에도 뿌리고 방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날 밤부터 역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동짓날이면 팥죽을 쑤는 풍습이 생겼는데 여기서 잠깐. 단순히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뭔가 좀 그럴싸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조상님들 생각보다 훨씬 스마트했습니다. 자, 붉은색 팥. 색깔이 뭐와 같습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는 생명이고 따뜻한 불이고 양의 기운이죠. 반대로 귀신은 어둡고 차가운 음의 기운입니다. 양기로 음기를 누른다. 이게 바로 음양오행의 원리인데 더 놀라운 건 영양학적 비밀입니다. 옛날 보릿고개 시절 겨울만 되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팔다리가 붓고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죠. 귀신 들렸다고 구슬하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 이게 귀신짓이 아니라 영양실조, 바로 각기병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팥에는 뭐가 풍부하죠?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각기병 잡는 특효약이죠. 그러니 팥죽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귀신 씻은 듯이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조상님들은 이걸 귀신을 쫓았다고 표현했던 거죠. 어때요? 말썽쟁이 공공씨 아들 덕분에 우리는 겨울철 비타민 보충을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 귀신은 팥죽으로 막았다 치고 진짜 무서운 건 우리나라 토종 귀신들 아니겠습니까? 신라의 달밤, 전염병 귀신과 11로 맞짱을 뜬 전설의 춤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제2부 내 아내를 탐한 역신 춤으로 용서하다. 1부에서 팥죽으로 중국산 귀신을 물리쳤다면 이번엔 진짜 배기 K- 귀신과 K- 히어로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서기 9세기 말 통일신라 제49대 헌강왕 시절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신라는 비가 와도 흙이 씻겨 내려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낙엽이 날리지 않을 정도로 태평성대였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가장 화려하고 흥청망청하다는 거 아시죠? 이 화려한 신라의 밤거리에 아주 기묘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처용입니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헌강왕이 동해 바닷가에 갔다가 갑자기 구름과 안개에 갇혔는데 동해 용왕을 위해 절을 짓겠다고 하니 안개가 걷히고 용왕의 아들 중 한 명이 왕을 따라 경주로 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처용입니다.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처용의 생김새 묘사를 보면 붉은 얼굴, 퉁방울 같은 눈, 우뚝 솟은 코. 이거 전형적인 한국 사람 얼굴은 아니죠? 그래서 학자들은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 아니라 당시 국제무역항이었던 울산항을 통해 들어온
아라비아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머나먼 사막을 건너 신라까지 온 외국인, 그가 바로 처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신라 한복판에 선글라스 낀 래퍼 같은 이국적인 남자. 아무튼 왕은 이 처용에게 아주 미모의 아내를 짝지어줍니다. 그런데 사단이 납니다. 어느 날 밤 처용이 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안방문을 열어보니 이불 밖으로 발이 4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둘은 내 아내의 것인데 나머지 둘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역신, 천연두를 옮기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부엌칼을 들거나 멱살을 잡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처용은 정말 미친 짓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나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처용가입니다.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논이 따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고? 본디 내 것이었다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포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분노를 초월한 경지, 엄청난 관용과 해악입니다. 귀신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보통은 소리를 지르거나 덤벼야 하는데 춤을 춰? 역시는 처용의 그 거대한 그릇과 범접할 수 없는 포스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맙니다. 제가 본래 공을 두려워하여 공의 아내를 탐하였으나 노여워하지 않고 춤을 추시니 감복했습니다. 앞으로는 맹세코. 공이 얼굴 그림이 붙어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역시는 도망쳤고 신라 사람들은 이때부터 대문에 처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붙여 전염병을 막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처용무와 문배 풍습의 시초입니다. 여러분, 칼로 귀신을 베는 건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춤과 노래 그리고 용서로 귀신을 제압합니다. 그것이 신라의 멋이었죠. 하지만 모든 귀신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물러가진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는 팥죽이나 춤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정말 처절하고 슬픈 귀신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전설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었거든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 마지막 3부에서 공개합니다. 제3부 우리가 귀신을 믿어야만 했던 슬픈 이유. 앞서 우리는 팥죽으로 또 춤으로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상님들은 왜 이렇게 귀신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무지해서였을까요? 사실 이 설화들 뒤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바로 이전 이야기였던 조선 현종 때 있었던 경신대기근 아시죠? 2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길거리엔 시신이 산처럼 쌓였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죠. 이때 퍼진 전염병을 사람들은 호환마마, 손님, 역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데려가는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붉은 팥죽이라도 쑤어 문지방에 바르며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비는 것. 처용의 그림이라도 붙여놓고 무서운 역신님, 이거 보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귀신 이야기는 서양의 좀비나 악령과는 다릅니다.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악의 축이 아니라 달래서 보내야 할 한 맺힌 존재들이 많습니다. 도깨비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해치기보다 씨름 한판 하자고 조르거나 메밀묵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는 동네 아저씨 같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두려움의 대상조차도 해악으로 풀어내고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려 했습니다. 동지 팥죽. 단순히 귀신 쫓는 음식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가난한 이웃들이 서로 굶지 않았는지 챙기며 따뜻한 죽 한 그릇 나누던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귀신 핑계 대고 너 한 그릇 나 한 그릇 먹자. 그 따뜻한 마음이 진짜 악귀를 물리친 힘이었을 겁니다. 이제 곧 동지입니다. 올해 많이 힘드셨죠? 세상이 흉흉하고 사는 게 팍팍해서 마치 우리 곁에 역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수천 년을 이어온 붉은 팥죽의 힘이 있고 힘든 일도 웃음으로 넘기는 처용의 DNA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따뜻한 팥죽 한 그릇 어떠신가요? 그 붉은 기운이 여러분의 다가올 새해를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지금까지 하루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팥죽의 새알심처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